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 들여다보시죠. 바로 중동발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약간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것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려보면서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해 봅니다. 가장 좀 먼저 좀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현재 시간으로 2일이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3일이었습니다. 이란의 군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당시에 우리 증시 한 오전 10시 구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했었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각국의 대응이 나옵니다. 이란 쪽에서는 군사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합의에 사실상 탈퇴하면서 핵 프로그램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뒤에 사진 두 개가 보이실 텐데 하나는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시신이 이 이란으로 전달이 돼서 지금 장례식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민이 이제 전쟁 보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란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종교 시설인데 거기에 빨간 깃발이 보이시죠? 이것은 전쟁이 임박했다. 그들의 이 이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이라기보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중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핵협정을 떠난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 절대 못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이 공격할 경우에 이란 내에 52곳을 또 대응하겠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도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이란 전쟁과 관련된 결의안을 이번 주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간밤에 전달되면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 증시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현재 진행형인 이슈인 만큼 잠재적인 이런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나리오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상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현재 상황, 그래도 간밤에는 약간은 좀 분위기가 풀린 듯도 보이는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조금 긴박하게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 속에서 우리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이죠. 이 쿠두스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제 제거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란이 이제 핵 합의를 이제 파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미국인과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는 이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52곳을 또 타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또 이란도 이에 맞서서 가혹한 좀 보복을 선언하는데요. 미국이 재보복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좀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서 더 경고성 발언을 또 하면서 현재 그런 상황들이 여러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격화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의 앙숙이었는데요. 이번에 무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이 이제 솔레이마니가 미국인을 겨냥해서 좀 임박한 공격을 모의 중이다. 그래서 선제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동선 확보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한 데는 좀 다른 이유가 적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관측들 중에 하나는 지난달 27일 날 이라크에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로켓포로 이제 피격을 당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실력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국민이 공격당하면 무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 선을 넘어선 것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다. 결국은 이런 배경 중에는 테러 예방 명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배경, 또 트럼프 자신의 이미지 전환,
또 이라크 태도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탄핵 국면 속에서 뭔가의 대응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현상을 낳은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검색어들 관련 키워드들이 생겨납니다. 일부에서는 뭐 3차 대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좀 극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요. 향후의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방 그 정보 기관들이 이란이 핵무기에 박차를 가하면 뭐 1년 반 정도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국가들, 이제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친서방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또 서유럽 전쟁에 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혀 반대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단순한 정치적인 욕심에서 나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이 지난 이후에는 이란 경제 제재도 이제 완화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동발 리스크가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 이 미국 증시도 학습 효과 때문인지 굉장히 빠르게 또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안심을 해도 될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이 이제 확대되고는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 유가 측면에서는 이제 중동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수송량의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쇄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한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나 환율 불안정, 이런 여러 가지 면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예의주시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 신계수 전문가님이 이 내용 도와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뭐 오늘만 놓고 보면 다행이라고 표현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중동발 리스크 시장의 영향은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반등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이제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시켰죠. 네. 이제 그러면서 강하게 일단 상승 마감을 좀 시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 오늘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21선, 61선이 맞닿는 부분까지 올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시가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빠졌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미국 달러 지수가 어제 살짝 좀 이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달러 지수 선물 그 표가 나올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살짝 어제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단기 바닥을 잡았다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이 반등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거고, 이건 우리 시장에는 조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품 시장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뭐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도 올랐어요. 채권도 올랐는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 쪽이 요즘에 아주 특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가격이 나올 텐데요.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빠졌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의 자금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2월 초부터 따지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네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상품 시장도 반응이 나타나고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사실 우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뭐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키워드를 몇 차례 좀 방송에서도 전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장이 늘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여기에서도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지전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뭐 단기적으로 거의 우리 시장까지는 영향을 안 미쳤었고요. 네. 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 1990년대 이후에 네. 지금 그 표가 이제 나올 텐데요. 네. 회색표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리세션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항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걸프전 이후에 유가가 135%가 폭등했던 1990년대 그때 그 유가 폭등한 이후에 1991년부터 미국 침체기가 왔고요. 또 이라크전이 있었던 2000년대 부분에서 유가가 이제 2배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01년도에 미국의 또 침체기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으면서 유가가 또 96%가 또 뛰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또 금융위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2008년도에 또 미국의 침체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제 중동 부분에서의 이런 어떤 노이즈는 분명히 유가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고 유가가 폭등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침체가 왔었다. 근데 어느 정도 폭등했을 때 미국의 침체가 왔었느냐 이거를 따져본 걸로 지금 매직 넘버 90% 소리라는 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12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90% 이상 오르면은 미국은 침체기에 들었다. 이런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썰이 좀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현상이 2배 되면 예. 경제가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맞춰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WTI 기준으로 51불이었거든요 유가가.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이제 올해 10월까지 100불까지 오르게 되면 95%가량 급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10월까지 만약에 유가가 100불까지 오르게 되면은 미국은 또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선다. 뭐 이런 이제 이론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전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전면전으로 확대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확대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 현재 상황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장기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들이 여기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 이제 지도가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란이 있고 이란의 왼쪽 아래 부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두 나라는 이제 상당히 좀 대치하는 국면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친미국, 이란은 이제 이슬람의 이제 주종국인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껴있는 이라크란 나라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란 편인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거의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또 미군의 지배 영향력 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중요한 것은 요번에 이제 이 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산유국들한테는 나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전부 다 산유국이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란까지도 이란이 그동안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자기네들 원유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버렸거든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금 더 나은 어떤 그런 기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게 경기 안 좋아서 시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 내심은 뒤로는 웃을 수 있다. 좀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이런 긴장감을 굳이 뭐 단기간 내에 해소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국면이 마무리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아주 최악까지 치닫는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출구를 찾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미국은 그렇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또 중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좀 이제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유가 부분에 영향은 계속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유가 차트를 잠깐 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선을 그어보면은 딱 지금 그 위쪽에 있는 그 추세선 라인이 70불 부근에서 거의 만날 것 같죠.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70불을 넘어서게 된다면 추세선을 굉장히 장기 추세선인데 네. 저 부분을 돌파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심리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겁니다. 그다음 위쪽이 상단이 도대체 어디냐 한계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 제 생각에는 70불 돌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시장 충격이 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벌써 넘었잖아요. 예. 그 WTI 기준으로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그 트럼프가 예전에는 유가 올라가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미리 금리를 인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버틸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어디까지 과연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고 네.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움직임하고 연동이 돼 있고 네.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제일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좀 보시면서 네.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미국 이란 갈등이 전체 글로벌 경기 전망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이건 조금 더 심각하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미중 협상부 때문에 경기 전망치 올라오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경기 전망치가 꺾인다 이러면은 안 좋겠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화는 아니지만 장기화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신 건데 그러면 이제 관련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좀 빠르게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여서요. 또 관련주도 확산되고 있고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뭐 대표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수혜주 피해주 나누기는 이제 거의 시장에서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주는 이제 석유 부분이 있고요. 정유 쪽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뭐 대체에너지인데 대체에너지 부분을 보니까 거의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동구 SNC라든가 그러니까요. OCI라든가 네. 이쪽은 안 움직이는데 오히려 전기차 쪽이 더 움직이고 있죠. 전기차 쪽이 살짝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SKC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네. 내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그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들이 오늘 뭐 엘컴텍 같은 종목들 네.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 또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마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지금 되고 있고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수혜주 찾기에 더 나서겠죠 시장은. 예, 그러면 조금 더 확산될 수는 있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의 어떤 종목이 확산되는 정도 될 것 같고요. 피해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 유가 올라가니까 항공주들이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ACC를 중점적으로 많이 좀 빠졌고 여행주들도 이제 피해주로 좀 거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정유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말씀해주신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도 그랬는데 사실 뭐 항공주도 조정받아도 시장 조정받은 정도였고 네. 그리고 정유주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움직이면 석유 도소매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오늘은 또 사이버 테러 얘기가 나오면서 정보 보안 쪽으로 또 매기가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종목군들이 주목받는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최선이고요. 보지 말자. 이쪽에는 아예 이제 안 보시는 게 최선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영향력을 받더라도 그렇게 뭐 이제 큰 영향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적인 영향을 보기 때문에 네. 뭐 중등발 리스크가 뭐 전면전이 아니라면 어쨌든 시장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을 타고 갈 따라간다.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지전 때문에 나오는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이제 석유나 정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유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뭐 석유 관련주 극동 뭐 유화.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정유주들 올해 특히 SO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상향 조정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금 관련주들은 금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금 관련 이제 뭐 ETF 골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금이 올라가는 상승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네. 금이 올라간다고 그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그 금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꺾이지는 않으면서 변동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단타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그 변수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중심 딱 잡고 실적주 또 시장의 주도주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펀더멘탈은 분명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믿으시고 오히려 실적주나 주도주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